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단백질에 대한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권일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다 잘 보고 계시죠? 오늘도 매우 추운데 이럴 때 요즘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뭐죠? 건강이죠. 건강, 면역 이런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아메이를 안 했었고 이런 정보를 몰랐다면 요즘 같은 때에 건강과 면역에 관한 정보를 찾느라고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느라고 정말 엄한 곳을 많이 뒤지고 그리고 또 엄한 데다 돈을 많이 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로 건강과 면역을 지키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아시고 또 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인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프로테인,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나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도 또는 아메이 제품을 쓰시면서도 단백질을 글쎄 나는 더블엑스라는 건 들어보고 비타민은 먹어봐도 단백질을 따로 먹는다는 거는 별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또는 그 가루는 좀 먹기 힘들지 않아? 라든가 뭔가 좀 우리가 비타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친근함보다는 단백질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기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만 해도 예전에는 단백질이 더블엑스에 살짝 밀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더블엑스가 단백질에 비해 살짝 밀려요. 사실은 뭐 비슷하죠. 그런데 그만큼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을 단백질을 이렇게 쉐이크 해가지고 마시고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 단백질 마셨다. 단백질을 한번 마셨다 하시는 분 각자 자리에서 손. 제가 지금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프로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프로틴은 사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당장 단백질을 먹자 이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핵심은 단백질이었다. 단백질이 그릇이었다. 그릇이 크고 튼튼해야 좋은 영양소가 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애매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우리 온 가족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을 먹는데 그것도 살살 먹는 게 아니라 실게 먹자.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단백질에 관해서는 이 결론이기 때문에 단백질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 어떤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듯이 이런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 외워버리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단백질 하면 연관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그래서 그 용어는 오늘 이제 더 이상 앞으로 헷갈리지 않게 외워버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프로틴이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프로틴이라는 이름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그 1830년대 네덜란드 화학자 밀더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리스 어원인 프로테이오스 그러니까 중요한 첫 번째란 뜻이 이미 1830년대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름부터 붙여진 거였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단백질 하면서 단백질은 고기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 첫 번째 중요한 거에 대한 어떤 자세를 못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에 관련한 이제 제가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미노산 다 아시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이제 거대 분자거든요. 커요, 덩어리가. 덩어리가 크고 여러분이 고기를 먹었을 때 고기가 고기 덩어리 자체로 우리 몸에서 쓰이지 않죠. 밥을 먹었을 때 그 쌀, 알이 우리 몸을 돌면서 쓰이지 않죠.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 결국 뭐냐? 그 고기나 쌀, 알이 뭔가 작은 단위로 나눠지죠.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잘라져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가장 남아있는 기본 단위, 그 구성 단위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다 달라요. 단백질은 그 구성 단위를 자르면 아미노산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그 성질을 가진 기본 단위가 단백질은 아미노산 외워두시고요. 탄수화물은 자르면 포도당으로 되어지죠. 그리고 지방은 자르면 지방산. 그래서 단백질이 일을 할 때는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일을 하는 거고요. 탄수화물이 일을 할 때는 포도당이라는 애가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잘랐을 때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이다. 그러면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게 있을까? 아니 그러면 뭐 저질의 단백질도 있나? 있어요. 저질의 단백질도 있고 양질의 단백질도 있죠. 양질의 단백질이란 뭐냐면 일단 제가 아미노산 지금 구성 단위, 단백질의 구성 단위 아미노산 말씀드렸는데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필요한 단백질이야. 필요한 단백질인데 왜 필요하냐? 없으니까. 우리가 없으면 필요하죠. 우리 몸에서 못 만드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몸이 좀 합성을 해내. 그런 애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그렇게 아까 걔네들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질의 단백질은 뭐냐?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은 게 양질의 단백질이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거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체내에서 아까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막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분자가 크게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합성 효율이 높은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백질을 드실 때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지 저질의 단백질을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옛날에 계란, 우유 이런 거를 완전식품 이렇게 제가 예전에 가사 시간 이럴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은 완전식품 그런 거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들어있다. 이 뜻이 양질의 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맹점이 있었어요. 그걸 저는 나중에 아메이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아미노산 스코어는 뭐냐면 아미노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뜰 때 두레박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두레박으로 물을 뜰 때 나무 널빤지로 이렇게 대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나무 널빤지의 어느 하나가 쪼개졌어. 짜개지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그 쪼개진 부분까지만 차겠죠. 하지만 그 나무 널빤지가 골고루 높이가 똑같아서 똑같은 높이의 어떤 두레박이 있으면은 물이 끝까지 다 차겠죠. 이게 바로 아미노가의 핵심 그림이에요. 뭐냐? 아까 제가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거 얘기 드렸죠. 아미노산이 있긴 있는데 어떤 애는 30만큼 있고 어떤 애는 100만큼 있고 어떤 애는 70만큼 있고 그러면 뭐에 맞춰서 흡수가 돼요? 30에 맞춰서 흡수가 된다. 이게 바로 아미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는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100에 맞춰줘야 기껏 내가 먹은 게 100에 맞춰서 흡수가 되지. 아니 난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아미노산은 한 20 정도밖에 없고 그런 단백질이었어. 그러면 나머지는 배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아깝죠. 먹는 노력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죠. 그래서 아미노가가 100이 맞춰지는 게 좋은데 핵심은 우리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이 아미노가가 100이라는 거예요. 다 맞춰서 만들었다는 거죠. 계란이나 우유가 완전 단백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양질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있지만 그 필수 아미노산이 어느 정도로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결국 30, 50, 60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여러분 뭐 오메가3도 동물성 오메가3, 식물성 오메가3 이렇게 있고 뭐든지 이제 그 원료 소스에 따라서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는데 동물성은 보통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좀 뭐 양이 많다던가 뭔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꼭 부산물이 같이 껴 있어요. 동물성은. 근데 식물성은 보통 그렇지 않아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인데 동물성 단백질, 고기, 우리 대표적인 고기죠. 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는 뭐냐면 아무리 살코기를 구워도 다 식고 나면은 기름이 남죠. 우리는 단백질을 먹고자 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기름을 너무 많이 섭취해.
그래가지고 그 원치 않게 콜레스테롤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성분들을 같이 먹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가장 맹점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뭐냐면은 그 안에 식이섬유 같은 것도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안전하고 좋은 공급원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고단백 저칼로리다. 고단백, 단백질은 많지만 아미노산은 충분히 많지만 칼로리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단백질 권장량을 좀 알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고기를 많이 드신다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고기를 드실 수는 없고 그렇게 드시지도 않죠. 그렇게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살도 많이 찌고 독소도 몸에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인 남자는 50에서 55g, 보이시죠? 성인 여자는 45에서 60g. 그다음에 수유부, 임신 수유부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임신한 사람은 뭐를 하나 키우고 있는 거죠? 단백질 덩어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한 그 수정체에서부터, 수정란에서부터 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전부 단백질이 많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되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못 먹어.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45에서 60g, 어린이는 13에서 20g인데 이 양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뉴트라이트에 보면 스푼을 하나 팔아요. 스푼을 파는데 그 스푼을 가루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면은 한 20g에서 25g 정도 되고요. 이거를 수북이 이렇게 쌓잖아요. 그럼 되게 한 30g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여자다. 그리고 나는 단백질을 좀 공급해서 먹겠다. 그러면 깎아가지고 2번 드셔도 되고 수북에서 2번 드셔도 돼요. 그 다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걸 좀 감안해서 약간 깎아서 드셔도 되지만, 저는 뭐 굳이 다른 공급원으로 안 하셔도 프로틴만 드셔도 충분하다는 경험을 제가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제가 이제 보면은, 뭐 말하면 입 아픈 내용이 바로 단백질의 영양입니다. 단백질은 이 머리카락부터요 발끝에 발톱까지 다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 머리카락과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한 거고요. 이 피부, 우리 맨날 탱탱하다 안 탱탱하다 얘기하는 거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연골, 이런 관절에 있는 연골 같은 거는 콜라겐, 근육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근육은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헬스를 하고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근육을 키우는 특정화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드세요. 그러면 얘는 아까 저희가 봤던 양질의 단백질과 뭐 그런 걸 봤을 때 어떨까요? 조금 그렇겠죠. 약간 너무 하나만 치우쳐져 있으면. 그다음에 아미노산가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거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이게 걷는 건데, 약간 그런 특정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뭐 근육만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건 뭐 어떤 용도가 있어서 그렇게 잠깐 드시는 건 뭐 괜찮겠지만, 그런 거를 꾸준히 똑같은 단백질 아니야? 같은 가루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드시면 어떻게 되냐? 왼발 걸을 때 왼발만 걷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몸이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양질의 골고루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100인 그런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뉴트라이트 프로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성장할 때 너무 중요하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면역 기능, 그다음에 호르몬. 여러분 호르몬은 정말 요만한 한 방울로 우리 몸을 조절하잖아요. 그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경 전달물질, 영양소 운반, 우리가 비타민을 먹어도 운반해 주는 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몸의 체액, 뭐 pH 산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산염기 평형을 맞춰주는 것도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할만 얘기하는데 한참 걸리네요. 필수 아미노산의 기능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하는 일이고 지금은 이제 그걸 다 쪼갠 아미노산이 하는 역할인데요. 필수 아미노산의 기능 한번 쭉 읽어드리면, 아르기닌, 뭐 면역력, 메티오닌,
그다음에 막 요새 우울하신 분 되게 많죠.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는데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 자체가 우울증을 좀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모발이랑 손톱이 건강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죠. 페닐알라닌, 라이신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프로틴을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엔 진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떤 걸 드셔야 되냐? 결론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다 골고루 100만큼 들어있어서 아미노산가가 100인 그런 식물성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아니 뭐 아메이 프로틴에 끼워 맞춰서 한 얘기야? 그게 아니라 아메이에서 프로틴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가장 베스트 루트를 찾아서 만든 프로틴이 바로 식물성, 순식물성 대두와 밀과 완두를 원료로 하는 100% 순식물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아미노산은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프로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메이 본사 사이트에서 만든 1분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분 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보면은 찾아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음악과 함께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셨죠? 다 아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되게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낸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을 이제 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나 아직도 단백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좀 불편해. 타 먹는 것도 좀 귀찮고 이런 실질적인 이유가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 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어메이징한 어떤 단백질의 효과를 보신 분의 정말 따끈따끈한 후기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김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박미애 사장님의 후기인데요. 이분이 단백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단백질, 바디키 이런 걸 통해서 살을 굉장히 많이 빼셨는데 너무 건강하고 이쁘게 빼셨어요. 그래서 그 후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미애 사장님 나와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프로틴 감동에 대해서 전해드릴 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마다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와, 진짜 너 이뻐졌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이렇게 되게 많이 놀라시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칭찬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을 제가 요즘에 실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프로틴 감독을 얘기하라는데 살이 빠진 얘기를 하면서 왜 다이어트 얘기를 하냐. 제가 5월 달부터 리셋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본사에서 진행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저희 바디킵 IP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4일 날 최종 측정을 했는데요. 제가 총 11.8kg가 빠졌는데 그중에서 11.2kg가 체지방으로 빠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제품 그 프로그램 중심에
아주 핵심적인 제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이트 프로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감동을 전해드리려고 저를 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는 사실은 프로틴을 그렇게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뭔가 텁텁하고 밍밍한 그 맛이 저는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됐었는데 이 프로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잖아요. 그런데 리셋 프로그램이나 바디키 마이피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제 아이들 성장 프로그램에 프로틴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도 프로틴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리셋 프로그램 할 때는 제가 일주일에 정말 한 통씩 프로틴을 먹을 정도로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꾸 먹다 보니까 또 먹을만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연구도 좀 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로틴을 먹으면서 몸이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 되게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는 첫 번째로 저는 간식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빵, 국수 뭐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백질을 프로틴을 굉장히 잘 챙겨 먹게 되면서 제가 탄수화물을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프로틴을 잘 챙겨 먹기 전에는 탄수화물 중독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지금은 사실은 탄수화물을 그 전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몸속에 있는 독소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을 드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단백질은 프로틴이에요. 단백질을 드시면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간식을 먹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비용도 절감을 하고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놀라운 제품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결혼 전부터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 있었어요. 제가 두피가 굉장히 예민해서 두피가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정말 하얗게 막 다 일어나고 하는 지루성 두피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틴을 잘 챙겨 먹으면서 제가 그 증상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를 해도 좋아지지 않았고 어떤 영양소를 먹어도 저는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틴을 먹으면서 그 증상이 되게 많이 개선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프로틴을 잘 챙겨 먹으면서 그 전에 보조식품을 많이 챙겨 먹고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피곤함이 덜하고 훨씬 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프로틴을 잘 챙겨 먹으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체지방이 밖으로 많이 배출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딱 이게 프로틴의 감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정말 담아주는 그릇이라고 프로틴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영양소를 먹어도 프로틴을 제대로 먹어주지 않으면 그 영양소를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또한 프로틴의 감동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리셋과 바디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중심에 이 프로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탱글탱글하게 머리도 전혀 빠지지 않고 피부도 처지지 않고 예쁘게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프로틴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고 정말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한테도 제가 프로틴을 굉장히 잘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식이 없고 음식을 정말 골고루 잘 먹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인바디 체크를 했을 때랑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8cm가 컸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그 성장기이기 때문에 컸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신기한 게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아이가 아니고 정말 소식하는 친구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이도 똑같이 7cm 정도가 컸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음식을 먹고 양이 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보조식품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틴을 더 열심히 코로나 영향으로 애들이 집에 자주 있게 되면서 더 열심히 챙겨 먹이면서 지금 1월 달보다 지금이 거의 한 7, 8cm가 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프로틴이 정말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이 프로틴을 정말 잘 챙겨 드시고 온 가족이 이 코로나 시국에 면역 잘 챙기시고 예뻐지시고 살도 빠지시고 사업도 잘 되게 되는 그런 빅 아이템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반에 조금 잘 안 들렸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시겠죠? 제가 박미 사장님 실제로 뵈도 정말 이렇게 진짜 우리의 그 표현 있잖아요. 토마토가 방울토마토가 된 거. 포도가 거봉이 그 건포도가 되는 게 아니라 토마토가 방울토마토가 된 느낌을 살아있는 어떤 예로서 볼 수 있는 예였어요. 아니 11.7kg에서 11.2kg가 이게 체지방이 말이 됩니까? 정말 지방만 쏙 빠졌는데 그 역할을 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단백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살을 빼고 싶다. 아, 나 진짜 정말 확진자 돼가지고 살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굶으면 일단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단백질부터 빠지잖아요. 근육부터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악순환의 시작인 거고요. 단백질을 꼭 많이 드시고요. 또 하나 탄수화물을 좀 끊어보세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훨씬 더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있는 지방 안 쓰고 들어오는 탄수화물 써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있는 지방이 빠질 일이 없거든요. 저도 그 바디케어 리셋 프로그램 하면서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잘 안 들어가던 옷도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막 힘이 없고 그런 게 아니니까 잘 못 느꼈는데 보는 사람마다 뭔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얼굴이 줄어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단백질을 많이, 특히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시는 분 중에 그 복부지방 많으신 분들, 허리랑 엉덩이랑 가슴이 일자인 분들 있잖아요. 자,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분들 나는 좀 일반적인 몸매, 허리가 좀 들어간 이런 몸매가 되고 싶다 그러시면 단백질을 드세요. 단백질을 드셔서 단백질을 많이 드셔보세요. 어느 정도 많이냐면 약간 끼니를 대체할 정도로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 좀 적게 드시면 이 단백질이 들어가서 세포를 구성하고 원래 있던 지방을 막 빼면서 허리가요 쑥쑥쑥 줄어들어요. 그거를 보실 수 있어요. 정말 그 경험하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먹고 싶다. 빨리 먹고 싶다. 그런데 이제 뭐가 방해를 하냐면 좀 불편하지 않아? 맛이 없지 않아? 하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느끼시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하고 맛없는 게 갑자기 없어져요.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래서 한 가지 그래도 나는 물에다 타 먹는 거는 좀 그렇다 맛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메이가 아까 순식물성 100%의 프로틴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동물성인 우유에 타서 먹는 거는 약간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그 두유 같은 거 있잖아요. 무가당 두유 같은 데다 타서 드셔도 저는 그것도 되게 추천하고, 아니면 드시다 보면 또 물에다 타 먹는 것도 나름의 고소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입맛이 자극적인 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밍밍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보시고 어떤 끼니에 드시길 추천드리냐면 아침에 괜히 막 거하게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로 거하게 드시지 말고요. 아침에 프로틴을 200ml 물에다가 프로틴을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쌓으면 25에서 30g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스쿱에. 그래서 이렇게 쌓으셔가지고 막 섞어서 유산균 하나 타가지고 드시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배는 하나도 안 고픈데 허리는 두꺼워지지 않고 몸은 굉장히 가뿐한 아주 그 상쾌한 아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 드시냐면 오후 4시쯤에 드세요. 오후 4시쯤이 뭔가 좀 궁금하고 먹고 싶은 때인데 그때 딴 거 드시지 말고요. 프로틴을 아까처럼 물 200ml에 이렇게 타가지고 유산균 하나랑, 또는 유산균 아침에 먹었으니까 그냥 그것만 흔들흔들 쉐이킹 해가지고 드시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 저녁을 조금 먹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절로 날씬해지는 그런 부작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은 좋다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단백질 빨리 먹어야겠다. 그래, 아까 더블엑스를 옮겨주는 것도 단백질이라고 그랬지. 먹어야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들 다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에서는 중국 고기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메이에서 상위 랭킹에 해당하는 게 프로틴인 경우가 아주 진작부터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틴의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무려 매출이요 작년 대비 올해 66%나 증가했어요. 프로틴 자체적으로 굉장히 늘어났죠.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난 작년 대비 66%더 많이 먹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은
아직 그 요즘같이 면역을 지켜야 되는데 핵심인 단백질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프로틴이 있으신 분은 빨리 꺼내서 이 강의가 끝나면 한 잔 타서 아이들과 나와 같이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면 뭐 아이들은 아이들 단백질 있잖아요. 그래서 딸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타서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까 박매 사장님이 리얼한 그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거기서 두피도 좋아지고 아이들 키도 크고 살도 빠지면서 몸이 처지는 거 하나도 없이 그게 왜 그런지 아까 앞에 했던 강의랑 연결하면은 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필요한데 그런 걸 만드는 아미노산이 우리 프로틴에는 완전 단백질 아미노가 100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보호가 되는 거고 연골이 자랄 때 어떤 아까 뭐라 그랬죠? 연골은 갑자기 까먹었네요. 연골 콜라겐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뼈가 성장하고 그 사이 연골이 성장할 때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주니까 그 콜라겐이 형성이 돼가지고 전혀 성장통 없이 잘 자라게 되고 두피 같은 거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아까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영향을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탈모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케라틴이 공급이 되니까 머리카락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머리카락 특히 끝이 이렇게 부시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기까지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단지 건조한 건 아니거든요. 영향이 안 가는 거니까 케라틴이 필요한데 감는 케라틴 그 샴푸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먹어주고 발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주는 단백질을 해주고 밖에서 하는 걸 하면은 이런 어떤 겉의 불편함들이 되게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단백질을 꼭 먹자. 누가? 나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요만했던 애가 올해 이만해져요. 그러면 그 세포의 원료가 단백질이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내가 그만큼 단백질을 공급해 줬나? 만약에 공급을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훅 컸다. 그러면 분명히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필요한 증상들을 갖게 돼요. 안 생기던 뭐가 생기고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자분인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엄청 훅 컸대요. 근데 제가 그때 잘 못 먹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빈혈을 달고 살았다고. 근데 그 영광고리를 잘 못 느끼들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때 영양이 공급이 잘 됐다면 빈혈이 없이 쑥 자랄 수 있었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피가 많이 빠지면서 철분 부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면은 사실은 그런 빈혈이라는 불필요한 증상은 안 달고 살아도 되는데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나는 원래 빈혈이 있어. 나는 원래 빈혈이 있어. 나는 원래 머리카락이 이래. 나는 원래 피부가 푸석푸석해.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원래를 달고 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모든 거의 핵심은 영양소 불균형과 영양소 부족인데. 근데 그 영양소 불균형과 부족 중에서 어떤 게 있다고요? 단백질이 생각보다 크게 구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꼭 단백질을 하루 2번 이상 그리고 아이들도 하루 2번 이상 꼭 먹이식을 추천해 드리고요. 2번 먹으려면 되게 바빠요. 그래서 뭘 먹을 수가 없냐면 간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식 비용 대신 프로틴을 드시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데 우리 프로틴이 44,000원이잖아요. 44,000원이고 그거를 온 가족이 먹으면 사실은 금방 없어지죠. 2주도 안 돼서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하루 한 달에 2통을 먹는다 그래도 88,000원인데 요새 고깃값이 얼마죠? 우리 한우 못 먹잖아요. 한우 너무 비싸서. 그래서 다른 고기를 먹더라도 사실은 아까 동물성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던가 여러 가지 포화지방이 가지는 어떤 데미지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냥 맛으로 조금씩 드시고요. 이 양질의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한 아미노산가 100의 뉴트리 프로틴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루 2번 이상씩 꼬박꼬박 드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불편한 증상, 예를 들어 비만, 주름, 탈모, 두피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키가 안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적인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부터 꼭 드시기를 진짜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단백질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